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의 유방외과 유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유방암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인데요. 오늘 유방암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저희 서울성모병원의 유방암 센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방암이라 하면 다른 암종들과 유사하게 이 유방 내에 있는 세포들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모유가 흐르는 길인 이 유관의 세포에서 기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유방암 세포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침윤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까지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유방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암종이고 임상시험도 많고 약 개발도 굉장히 꾸준히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무엇보다도 높은 발병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8년도에 여성들에서 발병하는 유방암 암종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유방암이 아주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저희 여성암 중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여성의 8명 중에서 1명은 유방암에 걸린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런 유방암 알리기 내용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아시아 지역의 여성 암종 발병률을 봤을 때 여전히 유방암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전이가 되는 것이 문제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됨으로써 그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전이가 잘 가는 곳들을 저희는 뼈, 폐, 간, 그리고 머리, 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증상들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런 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전이가 되는 것 때문에 유방암 때문에 환자분들이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성 암종의 사망률을 봤을 때도 높은 발병률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의 사망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망 명수는 많지만은 유방암 자체는 사실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이 되는 암종입니다. 왼쪽은 지금 미국 통계이고 오른쪽이 영국 통계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4대 암종 중에서 유방암이 전립선암에 비해서 두 번째로 생존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영국에서도 흑색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존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유방암의 높은 사망률은 높은 생존율에도 불구하고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유방암의 생존율이 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유방암의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유방암의 발병률이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20, 30년 사이에 유방암의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치료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줄이 이제 주변 림프절들로 전이가 되는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지난 30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생존율이 정말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의 치료들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방암의 치료는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런 수술 기법들도 변했고 유전자 검사들도 생겨났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들 덕분에 유방암의 환자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방암 치료의 발전은 그만큼 유방암 치료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유방암 치료는 크게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국소 치료는 유방, 그리고 유방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반해 전신 치료는 우리 온몸에 어디든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을 죽이는 치료입니다. 국소 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에 해당이 되고 항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들은 전신 치료에 해당이 되고 크게 종류 3가지는 아니지만 사실 약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종류도 다양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 그 순서도 굉장히 다양하면서 이 다양한 치료들을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유방암은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방암의 그런 유전자 발현들을 봤을 때 4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보고 있어서 유방암을 4개 A형으로 나누고 있고 이 A형에 따라서 환자들의 예후도 달라지고 치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A형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면역화학 염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허투라는 수용체, KR67이라는 인자를 저희가 면역화학 염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암의 크기,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환자들의 병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러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면역화학 염색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기에 치료 기회가 좋은 치료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한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망률로 보면은 정말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OECD 국가들의 유방암 사망률을 봤을 때 유방암이 가장 최하위권, 가장 좋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의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 효과와 함께 아주 수준 높은 표준화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생존율을 봤을 때 한국에서는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한 92.3%로 90%를 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역시나 이와 유사한 90.3%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양질의 치료를 다른 한국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은 꾸준히 유방암 수술 건수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저희 외래가 이전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환자들과 교감하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학제 팀을 구성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유방암 수술을 주로 하는 유방외과 전문 의사들이 저 말고도 3분이 계시고 항암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저희 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 또 환자분들이 유방 재건수를 담당해 주시는 성형외과 선생님,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림프 부종이나 어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치료해 주시는 저희 재활의학과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호르몬 관련된 치료들을 많이 하다 보니 마음의 문제를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그거를 아주 잘 해결해 주시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유방암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서비스 파트인 병리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다학제 팀을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다학제 협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논의를 하고 환자들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고 또 진단에 있어서 양질을 꾸준히 최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진팀 구성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가장 최고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유방재건팀입니다. 사실 유방암 환자들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70에서 80%는 장기 생존을 하고 있는데요.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유방 모양의 변형을 사실 평생 감당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고 또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방 재건술입니다. 유방 재건술은 재건술의 시기에 따라서 직시 재건술, 그 다음에 지연 재건술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직시 재건술은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연 재건술은 유방암 수술 후에 나중에 재건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방법에 따라서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과 본인 조직을 이용한 자가 조직 재건술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은 이제 우리가 유방 확대술 할 때 사용하는 이 보형물을 근육 뒤에 넣는 그런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부터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밖에서
수액을 이제 주입해가지고 피부를 늘려뜨리고 나서 보형물을 바꾸는 그런 조직 확장기로 먼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술은 이와 같이 뱃살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등살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데 수술하고 회복은 사실은 많이 힘들 수 있지만은 자연스러운 모양과 촉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술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어떤 심리사회적인 웰비잉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유방암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유방 재건술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작년에는 한 달에 10건 이상의 재건술을 하였었습니다. 수술이 많이 늘어나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술의 경우에는 실패 확률 때문에 우려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실패 확률이 0.4%로 전국의 어떤 전 세계 어떤 병원보다도 낮은 실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케이스를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이 환자분은 오른쪽 유방암 진단이 되어서 전절제술을 받아야 되는데 전절제술을 받으면서 뱃살을 이용한 재건술을 같이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2.5개월 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유방 모양이 굉장히 반대쪽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대칭을 잘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연 재건술은 이제 전절제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재건술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환자분이 그런 분인데 왼쪽에 전절제술을 하셨던 분인데요. 뱃살을 이용해서 재건술을 하였고 수술하고 10개월 후에 유방 모양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 수술도 하고 있고요. 환자 선택을 잘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양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환자분의 유방 모양이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는요, 최선의 치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다학제 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또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곳보다도 유방 재건술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